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라고 하겠대. 그럼 지금 기억에서는 x바의 분산 물어봤는데 지금 이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얘는 모평균이 10이고 모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죠. 그렇다면 얘의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로 나눈 값과 같죠. 그렇다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인 4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을 보니까 표본 평균이 10-a 이하일 확률이랑 표본 평균이 10 플러스 a 이상일 확률이 같다는데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평균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그럼 10에 대해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죠. 그럼 여기서 a라는 값만큼 왼쪽으로 간 10-a 이하인 요 면적이나 같은 간격인 a만큼 오른쪽으로 간 10 플러스 a 이상인 요 면적이나 정규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 같겠죠.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는 거야. 디귿에서는 x바가 a 이상일 확률이 z가 b 이하일 확률과 같으면 저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요 x바가 a 이상일 확률을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시키면 확률 변수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값이죠. 얘네들이 같으려면 지금 z라고 하는 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만족시킬 거고요. b 이하일 요 면적이나 요 루트 n분의 2분의 a-10 이상일 요 면적이 서로 같으려면 서로 부호가 다르더라도 얘랑 얘는 어쨌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잖아. 따라서 루트 n분의 2분의 a-10이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a-10은 마이너스 b에 곱하기 루트 n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식을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는 10이 될 거잖아.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거예요.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출생시 몸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부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다라고 둬볼게. 그때 저 확률 변수 x가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3.9 이하일 확률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을 더하면 1이 된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x가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가 평균에 대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데 확률이 2분의 1인 건 평균의 오른쪽 또는 왼쪽이잖아. 근데 어떤 값 이상 1 확률이 2.1이라면 모평균인 m이 바로 3.4가 된다는 말인 거야.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3.9 이하일 확률과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의 합이 1이라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은 요만큼이잖아. 그리고 또 3.9?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z가 3.9 마이너스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일 건데 제 이하일 확률이 합쳐서 1이래. 요만큼까지 더해져야 1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값은 바로 1이 되어야 요 마이너스 1 이하일 면적이 1 이상으로 쏙 들어가면서 합이 확률 1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 시그마분의 3.9 마이너스 3.4가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럼 시그마분의 0.5가 1이려면 요 시그마가 0.5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냐면 모평균이 3.4고 모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시 몸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 표본의 크기가 25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저 표본 평균인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로 나눈 값이 되겠어요. 그때 저 X바가 3.5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라 했는데요. 표준화 시켜주면은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표준 편차가 지금 5분의 0.5잖아. 쟤는 계산을 해보면 0.1이죠. 얘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 0.1분의 0.14가 되니까 결국에는 Z가 0.1분의 빼주면 0.15죠. Z가 1.5 이상일 확률이고요. 그럼 확률 변수 Z가 1.5 이상일 요 확률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0.5에서 0.4332를 빼준 0.0668이 되는 거야. A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몸무게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데 남학생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평균이 71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자애들의 확률 변수 Y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평균이 61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얘네들이 수학여행에서 관광용 곤돌라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탑승자의 몸무게의 합이 260 이하여야지만 탈 수 있대.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이미 추출해서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각각 곤돌라에 탑승시키려고 할 때 얘네들이 모두 탑승할 수 있는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애들에서 4명을 추출해서 만든 그 표본의 몸무게들의 평균, 그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다라고 하면은 얘는 모평균과 같은 평균을 따를 거고요.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 우리가 4명을 꺼내니까 얘가 표본의 크기라고 보아서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 따른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얘네들이 몸무게의 합이 260 이하이려면 얘를 4로 나누면 그 평균이 65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은 65 이하여야 곤돌라를 탈 수 있을 거고요. 표준화 시켜주면은 65-71을 6으로 나눠주는 애지 즉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되기 때문에 얘는 0.5에서 0.34를 뺀 0.16이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추출한 여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그 표본의 평균을 Y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모평균과 같이 61일 거고요. 표준 편차 8는 모표준 편차인 8을 여학생의 표본의 크기 4명, 루트 크기로 나눠서 표준 편차 4가 될 거야. 얘네들도 몸무게가 합이 260 이하여야 되니까 몸무게 평균은 65 이하여야지만 탈 수 있을 거고요. 그 확률을 계산해주면 표준화를 시켜서 65-61을 4로 나눠주니까 Z가 1 이하일 확률이겠죠. 얘는 평균이 0이고 여기가 1이 있으면 1 이하일 확률이기 때문에 0.5 플러스 0.34로 0.84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모두 곤돌라에 타려면 남학생들도 이 확률을 만족시켜야 하고 여학생도 이 확률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고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0.1344가 되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서 16대를 이미 추출해서 구한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평균이 X바래. 그 결과를 이용해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신뢰 구간 계산해보면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에서 95%여야 하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0.4750한테 2를 곱해줘야 0.95가 되죠. 따라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K 값이 1.96이 되는 거고, 거기에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루트 16이 4니까 계산 마저 해주면 얘는 x바 마이너스 0.49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0.49 시그마 미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c 이상 x 플러스 c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x바 c 값이 0.49 시그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임의로 한 대를 선택했을 때 얘의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 물어봤고요. 연간 주행거리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저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 지금 c 값이 0.49 시그마였고요. 얘네 표준화 시켜주면은 확률 변수인 m 플러스 0.49 시그마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는 z가 0.49 이하일 확률이 될 거고, 0부터 0.49의 면적이 0.1879이기 때문에 0.49 이하일 확률은 0.5 플러스 0.1879겠죠? 따라서 답은 0.6879가 되는 거야. 어느 지역 초등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이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1.6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초등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요,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거고, 여기서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x1 바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x1 바는 9.82가 되고요. 64명을 추출한 표본에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걸 x2 바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x2 바는 8.67이래. x1 바와 x2 바를 이용해서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각각 i1, i2라고 했을 때 9는 i1엔 포함 안 되고 i2에는 포함이 된대. 그렇게 되는 알파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 구간 i1을 구해보면은 그때 표본의 평균이 9.8이고요. 여기서 알파 %에 해당하는 k 값이 그걸 k라고 그냥 뒀을 때 얘는 루트 크기분의 모 표준 편차 이상이고, 또 9.82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16분의 1.6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얘네들 루트 16분의 1.6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i1은 9.82 마이너스 0.4k 이상, m이 9.82 플러스 0.4k 이하 이렇게 될 거고, 9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9라는 값은 이제 9.82한테 더한 거보다는 클 수 없잖아. 따라서 9는 9.82 마이너스 0.4k보다는 작아야 할 거고요. 따라서 0.4k는 0.82 미만이어야 되고, 그럼 k는 2.05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일단 k의 범위 구해둘 수 있고, 신뢰 구간 i2도 구해보면은 얘는 이때 표본 평균이 8.67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신뢰 구간을 갖게 되겠어요. 16이 아니죠. 표본의 크기가 다른데, 그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64니까 루트 64분의 1.6, 여기도 루트 64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 루트 64가 8이니까 얘네들 계산을 해놓으면 결국 신뢰 구간이 8.67 마이너스 0.2 k 이상, 그리고 8.67 플러스 0.2 k 이하 이렇게 될 건데, 8.67보다 작은 값에 9가 포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요 구간 속에 9가 포함이 되려면 요
8.67 플러스 0.2K라는 값은 9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9가 요 구간 속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0.2K는 요 0.867을 이항을 시켜주면은 0.33 이상인 거고, 따라서 K 값은 1.65 이상이 되겠어.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1.65 이상이면서 2.05 미만이 될 거고요. 그러면 K가 1.65 이상이면서 2.05 미만이려면 그때의 신뢰도는 얘네들한테 2배를 해야 되니까 90 이상이면서 96 미만이 되겠죠. 얘가 알파1, 얘가 알파2니까 차이를 구해주면은 6이 되겠네.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90이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은 A 이상, B 이하래요. 알파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A-B는 하고 물어봤고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56 이상 74 이하일 확률이 100분의 알파래. 그럼 얘를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4분의 56에서 65를 빼면은 9니까요.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될 거고, 또 74에서 65를 빼주면 여기가 9니까 4분의 9 이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25 이상 2.25 이하인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라고 했으니까 요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K 값이 2.25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주면 주어진 구간에서 요 크기구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이 90이니까 90 마이너스 2.25 곱하기 루트 크기분의 모표준 편차죠. 12. 그리고 얘 이상 90 플러스 2.25 곱하기 루트 9분의 12 이하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주면 결국에 요 신뢰 구간은 81 이상 99 이하가 되겠어. 따라서 A는 81이고 B가 99니까 이 A-B를 계산을 해주면 63이 되겠어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만든 표본의 평균이 X1 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신뢰 구간 계산해보면 표본 평균 X1 바에서 95%의 K 값이 이렇게 1.9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크기분의 표준 편차, 이거 1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안 쓰면 얘 이상이면서 그럼 X1바 플러스 1.96 이하인 게 신뢰 구간이겠네. 이것이 80-A 이상이고 80 플러스 A 이하 이렇게 보인대. 그럼 얘네들은 왼쪽 2개가 같고 오른쪽 2개가 같다라고 하면서 식을 연결을 해주면 왼쪽 2개가 같다 해서 X1바 플러스 A가 81.96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오른쪽 2개가 같다라는 식에서 X1바 마이너스 A가 80 마이너스 1.96이니까 78.04다 라고 나올 거고요. 둘을 더해서 이렇게 연립해주면 이 X1바가 얼마예요? 160이니까 X1바는 80일 거고, 요 위에 식에 대입하면 A가 1.96인 게 바로 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부분 읽어보면은 N명을 추출해서 다시 표본의 평균을 쟀을 때 X2 바래. 그런 얘네들의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그럼 신뢰 구간 또 써주면 X2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크기분의 표준 편차 이상이고, X2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여기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16분의 15 x1바 마이너스 7분의 5 a 이상이면서 16분의 15 x1바 플러스 7분의 5 a와 같대. 같은 값한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뺐으니까 요 표본 평균과 요 표본 평균 얘네가 서로 똑같다는 거야. x1 바가 80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x2 바라고 하는 애는 얼마죠? 5를 곱하니까 75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이쪽 왼쪽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해서 또 세워주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7분의 5 곱하기 1.96과 같다. 약분 시켜주면은 결국 루트 n이 7이니까 n 값은 49다 라고 찾을 수 있어서 75와 49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합은 124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도 99.3%로 모평균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L이래요. 신뢰 구간 길이가. 그럼 요 L은 신뢰 구간 길이는 2배의 신뢰도에 대한 K값 찾는데 99.3%의 K값 얼마냐면 2.7이야. 여기에 2배 해주면 0.9930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K가 2.7인 거 알 수 있었고 요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때 알파 %로 평균을 추정을 해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래. 그럼 얘는 또 2배에 알파 %에 대한 K값 그냥 K라고 두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해봤어. 그럼 여기서 L은 4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씩 세울 수 있겠지. 똑같은 L값이 되니까 얘랑은 같아야 하잖아. 그럼 양변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약분시킨 다음에 양변 4로 나누면 K 찾을 수 있겠죠. K를 찾아버리면 1.35가 돼. 1.35일 때 신뢰도를 보면은 그 K에서의 값이 0.4115니까 여기에 2배 해서 100을 곱해주면은 알파는 82.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식품회사에서는 하루에 2만 개의 훈제 계란을 생산하고 하루에 생산되는 훈제 계란 1개의 무게는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여기서 4개씩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한 세트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거래. 그때 그 한 세트의 무게가 120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겠대요. 얘네들을 모두 세트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세트 상품의 평균 개수를 구해보세요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훈제 계란 1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다라고 보면은 요 x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여기서 임의로 4개씩을 선택하는 그 표본의 평균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로 나누는 값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1이 되겠네. 이때 한 세트의 무게가 120 미만이면은 불량품이라 그랬는데 세트에는 얘네가 4개 들어있잖아. 그럼 하나하나의 표본들의 평균이 30 미만이면은 전체적으로 불량품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불량품일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표준화를 시켜서 얘는 마이너스 2 미만일 확률일 거고요. 마이너스 2 미만일 확률은 0.5 마이너스 0.48이니까 불량일 확률이 0.02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불량품으로 판정될 세트 상품의 평균 개수를 물어봤는데 세트 상품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는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겠죠. 제가 불량이라고 갑자기 얘가 불량이 아니고 그러진 않잖아. 하나씩 꺼냈을 때 얘네들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면 이항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세트 상품의 개수들이요. 근데 그 세트 상품의 개수가 몇 개겠어? 하루에 얘네가 2만 개를 생산을 하는데 4개씩 묶어서 세트로 만들잖아. 그럼 세트의 개수는 5,000개죠. 근데 얘네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얼마야? 0.02지. 얘네들의 평균 물어보는 거잖아. 평균은 개수를
1회 시행될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개수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100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1학년 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6시간 45분. 시간으로 따지면 6.75시간이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3학년 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 따로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확률 변수를 y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네도 정규분포를 따른데 6시간 15분은 6.25시간이고요. 표준 편차가 30분이니까 0.5시간이 표준 편차다 라고 생각을 해줬어. 그랬을 때 여기 1학년 중에서 임의로 100명을 추출해서 보는 얘네들의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의 확률을 P1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명을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X바다 라고 하면 얘네도 정규분포 따를 거고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로 나눈 값이니까 0.1이라고 그냥 쓸게. 얘가 0.1일 거야. 그리고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 하루 수면 시간의 평균이 6시간 30분 이상의 확률을 P2라고 할 거고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물어봤잖아. 그럼 또 여기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면 얘도 정규분포 따를 거고요. 평균은 6.25로 모평균과 같고 모 표준 편차는 0.5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지. 루트 n분의 0.5 이렇게 써놓을게. 그때 P1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 1학년 학생들 수면 시간의 표본의 평균이 7시간 이상일 확률이고 표준화 시켜주면은 7에서 6.75 나눈 다음에 0.1로 나누니까 2.5 이상의 확률이 될 거고요. P2는 3학년 학생들의 표본의 평균이 6.5시간 이상의 확률이니까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빼서 0.25를 루트 n분의 0.5로 나누는 값이죠. 그럼 얘네들은 z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n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주면 P1은 Z가 2.5 이상 요만큼의 면적이란 말이야. 근데 P1이 P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저 P2 부분은 한 요 정도거나 최대 2.5까지 와야 되고요. 얘네가 2분의 루트 n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즉 2분의 루트 n이라고 하는 애가 2.5 이상이 되어야 P1이 P2 이상이다 라는 걸 성립할 수 있을 거고 루트 n은 5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요.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는 거야.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밀도함수 fx의 그래프와 확률은 다음 그림과 같대. 그럼 얘네들을 표준화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 평균은 0이 될 거잖아. 그럼 n 플러스 시그마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갈 거고요. 여기서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그럼 n 마이너스 시그마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모두 표준화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n 플러스 2 시그마는 2고 n 마이너스 2 시그마는 마이너스 2. 같은 방법으로 얘는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표준화를 시킨 값을 미리 계산해 본 거고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밀도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런 식을 만족시킨대. 10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간 함수값이랑 오른쪽으로 간 함수값이 같다 라는 건 얘네들의 중간에 있는 저 10이 바로 뭐라는 거야?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라. 여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은 얘의 표본 평균인 x바도 정규분포 따를 건데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크기로 나눈 값과 같죠. 이때 우리한테 요 표본 평균이 9 이상 12 이하일 확률이
0.8185다 라고 그랬어. 그럼 요 값을 표준화 시켜주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 9-10을 10분의 시그마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 이상, 또 12에서 10 빼서 10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의 20 이하일 확률 되겠죠.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사용을 해주면 0에 대해 좌우 대칭인 그래프 모양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이 여기 있으면 시그마분의 20은 시그마분의 10의 2배니까 두 칸만큼의 간격에 이렇게 시그마분의 20 있겠죠. 요만큼의 면적이 0.8185라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시키려면 여기 0부터 시그마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0.477이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부터 0까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0.3413이어야 얘네들을 더해줬을 때 0.8185가 돼요. 따라서 얘네를 만족시키는 K값을, Z값을 이렇게 찾아주면은 요 시그마분의 20이 2가 되어야 하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이다 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돼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와 표본 평균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를 봤더니 x가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이랑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같대. 얘네가 같으려면 정규 분포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평균이 지금 m이잖아?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이쯤에 있어야 대칭성에 통해서 확률이 같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요 모평균은 5와 17의 중점에 있어야 되니까 모평균이 11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어. 따라서 x는 평균이 11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x바도 모평균을 따라가니까 x바의 평균도 11이고 이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6인 요런 정규 분포 따르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를 봤더니 x가 8 이하일 확률이랑 x바가 12 이상일 확률이 같대. 얘네는 서로 확률 변수가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z는 x니까 8-11을 6으로 나누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이 되고요. 얘도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12에서 11을 빼주면 1이잖아. 걔를 루트 n분의 6으로 나누니까 정리하면 6분의 루트 n 이상일 확률 이렇게 돼.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 종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이랑 6분의 루트 n 이상일 확률이 같으려면 6분의 루트 n은 요쯤에 있어야 하겠죠.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6분의 루트 n은 0.5여야 하고 루트 n이 3이니까 n값은 9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루트 n 자리에 3을 넣어주면은 이 확률 변수 x반은 표본 평균이 2인 정규 분포 따르는 n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확률을 비교해 주는 건데요. 역시나 확률 변수가 다르니까 표준화를 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1에서 평균 11 빼고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확률 변수 z로 바꾸면서 5-11을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에서 1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 이상이면서 얘도 2분의 1 플러스 c에서 11을 빼니까 c 마이너스 10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는 여기가 0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랑 요 우변 확률이랑 같으려면은 요 마이너스 2가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면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첫 번째로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다. 즉 마이너스 12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니까 이때 c는 8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표준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에 의해서 요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가 양수고 2분의 c 마이너스 10도 양수여서 얘네 면적이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러려면 어때야 돼?
요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가 1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C가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C는 2가 되는 거고요. 이때 C는 14가 되겠지. 우리가 구한 자연수 C의 합이니까 답은 22가 되겠어요.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Z가 0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알파, 마이너스 K 이상 2K 이하일 확률이 베타래요. 이때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모평균을 신뢰도 P알파 플러스 Q 베타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 이때 P 플러스 Q 구하라고 했대요. 그럼 일단 신뢰 구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저 신뢰도에 대한 신뢰 상수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K를 쓰지만 문제에 K가 쓰였으니까 문제에 없는 문자인 A를 신뢰 상수라고 해볼게. 그럼 저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크기 분의 표준 편차 이상이고 x바 플러스 a 곱하기 10분의 5 이하인 게 신뢰도가 되겠죠. 신뢰 구간이. 그때 지금 요거랑 요 신뢰 구간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k가 a 곱하기 10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맘대로 써놓은 a라는 문자가 2k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p랑 q를 알파 베타를 통해서 어떤 개수로 표현이 된 거잖아. 그럼 얘를 아까 둘째 줄에 주어진 요 확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a가 2k니까 일단 요 a라는 애가 P알파 플러스 Q베타 퍼센트에 대한 신뢰 상수였잖아. 그러면 저 구간을 가지려면요. 확률의 면적이 마이너스 A 이상 Z가 A 이하일 때 요 값이 만약에 P알파 플러스 Q베타가 90%였다면 요만큼의 확률은 0.9가 되는 거잖아. 걔를 생각을 해주면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A가 2K니까 얘는 마이너스 2K 이상 2K 이하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또 얘는 0부터 K까지 확률이 알파고 마이너스 K부터 2K까지의 확률이 베타였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저 Z가 마이너스 K 이상 2K 이하였을 요 확률을 Z가 0 이상 2K 이하였을 확률 플러스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K까지의 확률과 같잖아. 따라서 지금 요 좌변이 베타고요. 우변에 얘가 남았고 요 0부터 K까지의 확률이 알파니까 0 이상 2K 이하의 확률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 얘를 이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2K부터 2K까지 확률은 0부터 2K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되어서 얘는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즉 이 값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베타잖아. 아까 이 확률이 만약에 0.9라면 우리가 보는 신뢰도는 100을 곱해서 90%였지. 그럼 저 퍼센트를 하려면 얘네들한테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신뢰도는 지금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200알파 플러스 200베타 퍼센트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P값이 마이너스 200이고 Q값이 200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답은 0이 되는 거야.